유기화학에서 적외선 분광법은 화합물 내에 존재하는 작용기들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화합물에서 적외선을 조사했을 때 적외선을 흡수해서 이 공유결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낮은 진동에서 높은 진동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에너지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분자 안에 있는 어떤 작용기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적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 바로 바깥의 영역에 해당되는 긴 파장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낮으면서 에너지 또한 가시광선보다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에너지가 세게 나타나 있죠. 가시광선보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약한 부분입니다. 적외선 분광법에서 적외선의 진동수를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은 형태의 파수로 단위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IR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파수가 4000에서 400에 해당되는 이 영역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지금 가시광선보다는 근적외선, 적외선, 원적외선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긴 파장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동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는 앞에서 E equal H New라고 했는데, 이 진동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하고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다라는 것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적외선 에너지 운동의 종류를 보면 분자들이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의 형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게 되면은 이 분자가 진동하는 모습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분자들이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합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 앞뒤로 진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흔들리는 것은 대칭 신축에 해당되고, 비대칭 신축, 하늘 쪽으로 또 뭐 길거나 또 짧거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평면 내의 굽힘 운동, 그리고 평면 바깥의 굽힘 운동에 해당되는 것들로 여러 가지 운동들로 이 분자들의 진동이 표현이 돼요. 분자가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 내에서 이러한 특정한 에너지 준위만 허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바닥 상태에서 들떠 있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 준위에 해당이 되는 것만 에너지 흡수를 해서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두 전하가 스프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늘어나기도 하고, 두 개의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원자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굽혀지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뭐 굽힘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거리의 변화, 얼마만큼 흔들리고 하느냐, 이 변화 있죠? 이게 쌍극자 모멘트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이 결합에 해당되는 쌍극자 모멘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커지면서 여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진동 자체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적외선 활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주입을 해줬을 때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커질수록 강한 적외선 흡수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진동을 나타내는 그런 공유결합 분자들도 있어요. 그런 분자들은 보통 어떤 거냐면 대칭성이 상당히 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켄이나 알카인이 완전히 대칭 상태로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쌍극자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진동도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IR 흡수 스펙트럼으로 분석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외선 분석이 가능하려면 이와 같은 결합 쌍극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의해서 진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